안녕하세요. BJ 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일요일 오후 시작하고 계신가요? 약간의 무더위로 오늘 일요일 오후, 주말 오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기사 제목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드디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논의키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가운 기사 소식을 접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제가 오전에 모아봤고요. 한국 측 입장과 그리고 또 실제 일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매체에 보도했는지 조금 더 명확성 있고 정확한 근거들을 좀 수집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제가 자료를 좀 취합을 좀 해봤고요. 실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 WTO 최고기관인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제네바에서 23일에서 24일에 걸쳐 제네바에서 일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 이야기를 두고 현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대북 제재 관련된 위반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감 표명을 정도로만 대응하던 청와대가 반격을 7월 13일자로 해서 각종 매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도를 한 바 있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논쟁은 그만하고 유엔 안보리든 국제기구든 제3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잘잘못을 가려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취합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한국의 대북 미일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 바입니다. 김유근 국제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나아가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를 받아보자며 역공에 나선 상태이고요. 어제 이 이슈로 한일 간 양국의 언론 매체들 관련된 보도 내용들이 뜨거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내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해보셨고 또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 해당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본에서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내용은 어떻게 지금 보도화가 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제가 실제 일본 한 매체에 관련된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캡처를 해봤고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대한 수출 규제 WTO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라고 하는 기사 타이틀 제목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일반 이사회는 WTO에 가맹되어 있는 전 164개국 지역의 대사금 등이 참관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강요급의 회의를 빼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 되는 회의가 바로 일반 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현재 백지아 주 제네바 국제기관 대사관 이 지금 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본의 규제 강화의 근거를 두고 장치의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일본은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정도의 적절한 운용 등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당성, 지금까지의 어떤 밝혀왔던 그 입장들이나 그런 표명을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WTO에서는 일반 이사회에서의 하부 기관에 해당하는 무역 이사회에서도 9일 일한이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그 이후 12일 날 동경도 내에서 열린 최근에 열렸던 12일자 한일 간의 양자 협의 회의였죠. 이 양자 협의 1안 간의 사무 레벨에서의 협의 정도에서는 쌍방의 의견 등을 좀 더 크게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이사회에서의 사태가 진전되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다. 그 이야기만으로 이 안에서의 이야기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기엔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의견을 조심히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국제 여론의 찬반 취득 합전 아니면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금 일본 매체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실제 지금 일본 언론 매체들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봤는데요. 실제 일본 아사히 신문 7월 13일자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싼 한일 간의 양쪽의 주장인데요. 보시면 네,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주장들로 인해서 실제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의 많이 의견차가 좀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많이 규제 등을 위반을 하고 있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차 그 어떤 수출 과정 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싶다라는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표명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뭔가 타결이 되지 않고 양측 입장이 계속 자신의 그 나라만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전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 매체에서도 조금 그런 그 타협점이나 협의점이 없다는 부분들을 많이 두각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 7월 13일자 JTBC 보도에서도 정작 북핵 부품은 부정 수출한 일본 스스로의 기업에겐 경고만 준 상태이고 한국에서는 그런 미수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WTO의 그 기준상에서는 맞지 않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JTBC에서 보도하는 지금 7월 13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13일자 JTBC 보도에 의하면 북한 재수출 산 경고에 대해서 실제 산업경제처가 올린 기사 내용입니다. 자국 내에서 실제로 규제가 됐던 북한의 물자가 수출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경고만 나간 상태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만 된 상태에 대해서 실제 일본의 그 공기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에 그치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같이 좀 추려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에서 아실 수 있듯이 네, 7월 24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상응 조치가 완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이로 인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4일 일본의 한국 100세 국가 시행령 공표의 시작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15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어떤 한국으로의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일본 정부에서 뭔가 다른 흐름이나 어떤 그 루트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15일 이후인 8월 15일자가 바로 실제 발령이 되는 그 100세 국가로 발령이 되는 시작이고요. 교묘하게도 그리고 또 뭔가 날짜가 이상하리 많지 8.15 광복절을 겨냥한 일본의 이 모든 수순이 아닐까라고 하는 매체들의 좀 보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7월 24일에서 23일에서 24일이 실제로 WTO 일반 이사회에서의 수출 규제 관련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논의일이기 때문에 실제 24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이와 같은 WTO에 위법되는 이와 같은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상응 조치를 완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자체에서도 그 뭔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자국과 타국을 대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또한 어불성설이고 일본 자체에서도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실제 명백하게 대북 조치에 대해서 엄격히 잘 규제를 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정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이고 명백하게 그 부분들을 짚어나가며 우리나라의 상응 조치
대한 어떤 그 구비 자료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완비되어서 24일 전후로 해서 실제 이 두 가지 백세 국가의 시행일이 공표가 되기 전 그리고 실제 일반 이사회에서 WTO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 시점에 뭔가 정부에서의 그 완비된 어떤 방침과 정책으로 응대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자료의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이야기의 마지막은 투자로 제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해외 선물 투자로 월 1,000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바로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교육생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정회원 그리고 프로 회원님이신데요. 월 1,000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계좌까지 인증해 주셨습니다. 보통 인증을 한다라고 하면 실계좌까지 인증하는 곳은 얼마 없으리라 과연 저희가 단언을 하는데요.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에서는 실제 저희 정회원님들이 본인의 계좌까지 인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수익을 또 얼마나 꾸준히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실제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저희 마지막 영상의 제임스 투자 그룹 관련해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 하고요. 네, 저희 녹색창에 제임스 투자그룹 해서 검색하시겠습니다.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들어가시면 왼쪽 창에 제임스 투자그룹 첫 번째 노출이 되고요. 쭉 해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카테고리들 스파르탄넷, VIP 수익 후기, 회원 매매일지 등은 여러분들이 저희 그 네이버 회원으로 바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실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실제로 회원님들 중에 두 분 계좌까지 인증해 주신 회원님 두 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전님이시고요. 프로 회원님이세요. 실제로 5월달에 계좌 인증해 주신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과연 정말인지 실화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5월 1일자부터 5월 22일자까지 계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청산손익 1130달러, 순손익 985.58달러, 청산손익 5월 22일자 6100달러, 순손익 6010.36달러 해서 원화 환산 들어가면 6493만 4440만 원 해서 실제 6,500만 원의 실수익 후기를 올려주신 부분을 이렇게 인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올려주신 분 중에 또 한 분 정도 소개를 더 드릴까 하고요. 3월 11일자에 올려주신 지성님, 저희 정혜원님이시고요. 11만 8,338달러로 실수익 후기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님 지금 지성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까지 같이 인증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을 쭉 올라간다는 우상향 곡선은 수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을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익이 올라간 날짜 2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인증 후기 올려주셨습니다. 청산손익 18,060달러, 순손익 17,606.4달러, 3월 8일자 청산손익 8,020달러, 순손익 7,606.4달러, 합이 11만 8,338달러고요. 원화 환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1억 3,400만 원의 실수익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월 1,000 이상 수익 내는 비법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758-3576번 010-2758-3576번 저희 제임스 대표님 연락처입니다. 이 번호로 제가 문자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bjnana/ 하시고요.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월 1,000 이상 수익 내는 매매 기법이 담긴 이 북과 그리고 저희 강의 영상 제임스 대표님께서 강의하셨던 강의 영상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nana/ 본인 이메일 주소 해서 010-2758-3576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지금까지 bjnana였고요. 내일 좀 더 알차고 신박한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nana였습니다.